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튼 모르는 척 말하기 최고죠.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원래 개강 때 책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3권 뒤에 보면은 지금 안 펴셔도 돼요. 3권 뒤에 보면은 이번에 그 본시험 그거 문제하고 정답 해설 있죠. 그거를 붙이느라 이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온 거 진짜 처음인데 맨 3권 뒤에 보면은 정답 해설하고 문제 있고 그건 다시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인터넷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는 것은 문제하고 정답 해설이 바로 봐도 묻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지의 형태로 보는 것이니 그걸로 봐도 되는데 글쎄 일주일 동안 아마 제가 오늘 과제를 드려도 첫 주 강의이기 때문에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좀 편을 겁니다. 그거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보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어쨌든 책이 나왔는데 책을 또 구매가 좀 늦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니 오늘 요거 드린 자료하고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딜 보시고 아마 제가 갑자기 뒤에를 중간으로 훅 뛰어넘자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집에 갈 때 과제 받아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빈털로 오게 빈손으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잔뜩 공부할 거를 줘서 처음부터 공부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뭐 다른 것도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학원들은 2달 단위로 이론 강의가 끝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을 그냥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중간에 지치지 않고 그다음에 좌절하지 않게 끌고 가야 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공부 과제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날부터 공부하는 거다. 그렇지? 첫날이니까는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감자탕에 소주는 조금 마셔도 돼요. 지금 첫 주니까 조금 마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첫 주부터 공부하는 거다. 마지막까지 계속하는 거다. 보면은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공부가 너무 과정이 힘드니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좀 쉬겠다. 그럼 재충전의 시간도 있고 난 그거는 동의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동의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험이 한 4, 5개월 나오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등짝을 맞아야지. 근데 그런 부분 일부분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시작 부분이니까 좀 여름에는 날씨도 덥고 선선히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 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막 시동을 걸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래도 안 지쳐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트레이닝을 안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과제를 중간에 갑자기 훅 뛰어넘어가서 만약에 책을 오늘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쪽수를 적어줄 테니 그거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암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로 같이 보셔도 되긴 됩니다. 자, 들어가 보자고요. 강의해야지. 오늘 하는 내용은 솔직히 시험에 나와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좀 시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심도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데 보면 제가 막 문법 속에서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내가 틀려요. 막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막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하여튼 여러분들 이론 문법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의 순서는 크게 가요. 언어란 무엇이냐? 영어도 언어고 그 다음에 저 친구 책 이렇게 표지 좀 나 좀 보여줘봐요. 맞다 잘됐다. 자 중국어도 언어고 가장 포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거 공부하고 요거 오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언어 안에 뭐가 들어가요? 국어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데 먼저 언어의 특성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언어의 3대 요건은 옛날에는 이런 걸 잘 그냥 쉽게 넘어갔어요. 언어의 3대 요건 누가 못했는데 이번에 7급 시험 알아요? 7급 시험 1번 문제 별건 아닌데 다음 등 좋은 글의 조건은 필자, 주제 이런 거 나왔거든요. 뜬금없이 문제를 훅 던지는 거 군무원만 나와요.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쉬운 거니까 언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 글자든 말이든 여기 안에 뭐 보는 건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거 하게 될 거예요. 문법적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법적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헛소리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언어의 3대 요건은 주체, 형식, 내용인데 별거 아니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들었을 거예요. 언어의 특성 있죠. 언어의 기호성, 자의성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이건 직렬 가리지 않고 가끔 나와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나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집중과 거기 그 개념 항목의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언어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먼저 개념 조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여기서 언어라는 것의 개념의 범위를 크게 본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우리 뽀삐가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꼬리를 막 넣고 아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꼬리는 정말 하늘 날아가게 생겼죠. 너무 흔들어. 너무 흔들어요. 난 개를 별로 안 좋아해. 무서워서. 근데 그 꼬리 흔드는 게 뭐겠어? 설마 꼬리 운동하려고 밥 달라는 거겠죠. 그럴 때 그 꼬리 흔드는 행위도 언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간의 언어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사고력의 언어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인간의 언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원성은 쉽죠? 여러분들 거기 뭐 순서가 있는데 여기 요 순서하고 여러분들 프린트 드린 거나 교재 순서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요게 중요해요. 이따가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자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필기할 것 없이 그냥 들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의미와 소리 또는 이 소리 대신에 기호일 수도 있죠. 의미와 소리 또는 의미와 기호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언어를 갖다가 텔레파시로 전달하면은 이 소리나 기호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무조건 소리 내지 기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표현 형식으로서의 기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호성이에요. 시험 문제 너무 심도 있게 가지 마세요. 이 부분 여기서 너무 짐 뺄 필요 없어요. 지문은 시험은 어떻게 나와? 누군가의 대화 양상을 준 다음에 언어의 무슨 특성이냐? 언어에는 표현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언어에 무엇을 말하는가? 1번 이원성, 기호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생산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글자, 정해진 단어들을 가지고 무한양성에서 무한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체계와 규칙이 있으니까 얘는 쉬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여기서 좀 설명해야죠. 가끔 잊을만 하면 한번 나와요. 가끔 잊을만 하면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PPT가 좀 너무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진할 텐데 강의 노트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회성, 역사성 시험에 나왔는데 잘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사회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어요. 각각이 쓰는 말이나 각각의 기호 체계는 사회적 약속과 합의의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두고서 지우개죠, 책 이러면은 사회적인 합의를 어긴 거죠. 그런 것들은 사회성을 어긴 사례예요. 모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요. 알겠죠? 시험에 외울 때는 어떻게 돼? 사회성은 약속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모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요. 이 사회적인 약속을 규칙화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게 사전이고 어문규범책이에요. 어문규범집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전을 전부 다 그 얘기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사전 앱 다운 받으세요. 사전 앱. 나중에 제가 사전 보는 방법도 다 설명해 주는데 사전 앱 다운 받으세요. 사전 앱도 두 개가 있어요. 그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얘예요. 네이버 사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전도 있고 무수무수한 사전이 있거든요. 무조건 얘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이거 앱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즐겨찾기 해놓으셔야 돼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국어 대사전 앱 쓰는 걸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자기 보면은 앱 사용 빈도수 있죠. 그 중에서 표준국어 대사전 그 앱 사용이 한참 뒤로 밀려 있으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인터넷도 이렇게 컴퓨터도 보면은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있잖아요. 나는 한 5순위에 있어요. 청아 팬카페가 한 5순위에 있어요. 그 5순위에 있어. 한 5순위. 당연히 1순위는 사전하고 국립국어원이죠. 국립국어 잘못된 건 없잖아요. 하여튼 요게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표준국어 대사전 앱 빨리 깔으세요. 무슨 색이냐면은 이런 식의 누리끼리 색이에요.
알겠어요? 누리끼리 한 색입니다. 그리고 얘가 필수고 얘가 시작과 끝인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능이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그 기능이 있죠. 기능이 좀 이렇게 좀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 사전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도 깔면 좋은 게 얘는 한번 깔면 여러 개가 다 깔리거든요. 그 때문에 요거 뭐냐면 네이버 사전에는 한자 사전도 있어서 요거 같이. 그래서 요 두 개 깔아놓고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켜면은 제일 앞화면에다가 요거하고 요거 애플리케이션 따로따로 딱 해놓으세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이게 바로 공부법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어문규범과 사전. 나중에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다시 표준국어 대사전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이버 사전 앱 어여 다운받고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역사성,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의미도 변하고 표기도 변하고. 그래서 고전문법을 하는 거예요. 의미도 변하고 표기도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 모든 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화, 우주선, 스마트폰 이런 말 없었잖아요. 생성. 그 다음에 지다러사 이번에 뭐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썼지만 지금은 달리 쓰이거나 의미가 아예 이동하기도 해요. 옛날에 원래 영감은 남자들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위치, 이렇게 벼슬과 관련된 사회적 위치인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핸드폰 거기다가 영감 이렇게 놨어요. 아버지 핸드폰 오면 영감 이렇게. 그치? 더 이상의 수식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몹쓸 영감 이런 거 없어서 다행인데 영감 이렇게 놨어요. 옛날에는 쓰다가 지금은 안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변해버리면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예요? 하늘, 이거 일천. 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즈문했는데 지금은 천. 옛날에는 백이 온이었는데 지금은 백.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쓰기도 해요. 이거 요번에 나왔어요. 알겠어요? 이번에 나왔어요. 7급 시험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 변화 양상. 이거는 자세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언어 의미론 쪽에서 할 거예요. 국어 의미론. 언어는 지금은 요것만 알아두세요. 약속은 사회성, 역사성은 변한다. 쉽죠? 쉽죠? 가끔 내요. 잊을만 하면 징자 가리지 않고 가끔 냅니다. 하지만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박아놨어요. 별표 박아놨어요. 자의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책에도 1쪽. 이게 자의성이에요. 자의성. PPT 너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 강의 노트 나오면 다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 오해가 없는 게 이 강의 노트가 나오면은 이 강의 노트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요약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뭐 서머리 노트 뭐 이런 것들 요약집이라는데 얘는 요약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판서하시죠. 근데 제가 글씨가 노력을 하는데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엉망이에요. 제가 글씨가 예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알잖아. 나 작년에 거기 우리 동네 노원구청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무슨 성인들 교양교육 있죠. 거기서 글씨 예쁘게 쓰기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틀이나 받았어요. 돈도 내가 주고 받았어요. 가서 배웠어요. 웬 나이 드신 분께서 글씨 예쁘게 쓰는데 거의 아주머니 할머니들 사이에서 제가 이거 했다니까요. 구청 가가지고. 근데도 이게 안 고쳐져요. 글씨가 엉망이라서 제가 PPT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게 쓰죠. 나처럼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는 판서를 드린 거예요. 요약집이 아닙니다. 판서할 거를 미리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셔라. 알겠죠? 어려움이 없으셔라. 그러니까 판서로 보시면 돼요. 제가 글씨 제일 잘 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자의성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언어의 특성 나와도 자의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뭔가 실체, 사물이 있죠. 잘 안 보이나? 이거 내가 말 안 붙이는 거예요. 언어를 붙이게 되면 언어의 특성이 사라지니까 이런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사고하죠. 이거의 모양을 보고 시각적, 냄새를 맡고 후각적, 감각기관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인식을 통해서 뭔가 복합적인 언어적 사고,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인간의 사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언어화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잘 봐. 이 실체, 사물, 내용과 언어 간에는 만약에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무라고 읽고 나무라고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 대신에 너무도 돼요. 참고로 15세기 조선시대 때는요.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변한 거예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죠. 그죠? 실체 3을 한 번에 갑시다. 실체 3을 내용과 언어화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구나. 그냥 무작위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물론 예외가 있어요. 강아지가 멍멍 컹컹 짖는 것을 컹컹 멍멍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예외적이적은 실질적으로 반영한 거니까. 상형 문자는 좀 예외죠. 이건 글자 자체가 상형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글도 다 상형 글자예요. 다 상형 글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상형 글자는 좀 예외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이 기억에 아무런 상형이 없이, 이거 상형 글자 맞습니다. 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소리를 담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체와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지극히 우연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걸 자의성이라 그래요. 이게 방자할 자자인데 이렇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우리가 자의적 만남이죠. 필연적 만남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뭐 강의 후기나 아니면은 그 시범 강의 본 다음에 괜찮아. 생긴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해서 봤지만 그 강의를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만남은 자의적 만남인 거예요. 방자할 자자.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편할까요? 만남은 자의적이지만 결과는 필연적이어야 되겠죠. 고득점으로. 자의성만 해두세요. 자의성. 그런 다음에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자의성이 나올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에 맞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시험에 맞게 생각하세요. 잘 봐요. 공무원 시험은 자의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준 다음에 1번 자의성, 2번 사회성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보면은 언어의 특성이라서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공무원의 사고에 맞게 가야 돼. 아까 우리 그 문제, 그 수나어하고 언어의 절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뭔가 사례를 준 다음에 1번 자의성, 2번 사회성인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비슷하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영감 왜 불러 하면서 영감한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에이 소멸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역사성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지. 이거는 역사성을 설명하는 지문이니 답은 역사성. 이게 공무원 사고예요. 제일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 어떤 선생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역사성을 그거 설명을 했어 안 했어 그 똑같은 거를 이게 어리석은 생각.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찾고자 거기다가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들은 답 찾으면 답이고 틀리면은 다시 하고. 알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나 뭔가를 준 다음에 1번 자의성, 2번 역사성. 그러니 외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 사회적 약속은 사회성, 변화문은 역사성, 그 다음에 필연적이 아니다 그러면 자의성. 한 다음에 나머지는 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되죠.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고 싶죠. 경험을. 그런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요청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뭔 책을 사야 될까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다. 네,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50만 원짜리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 그러면 사기꾼이지, 장사꾼이지. 하지만은 적어도 수험 생활을 하러 왔는데 10,000원, 20,000원 되는 책을 안 사는 건 어쩔 수, 이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문제집. 그래서 올해는 동형물고사 문제집이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와요. 이미 원고 들어갔어요. 아마 굉장히 좀 양을 방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추상성까지만 하면은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추상성까지지. 추상성. 언어의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추상성이 있어요. 추상성.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피카소의 추상화하고 다른 거예요. 너 왜 자꾸 추상적인 말만 하냐? 이거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 여자분하고 썸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오늘은 햇빛이 밝네. 짬뽕 먹으러 가면 좋겠는데 이런 거지 같은 멘트를 날릴 수가 있나? 그럼 여자분이 얘기하겠죠. 물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말만 나열하지 말고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해보렴. 그 추상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 추자는 뽑을 추차, 추첨.
할 때 뽑은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치. 엄마랑 또는 아빠랑 또는 애인이랑 같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자기야, 엄마야, 사과도 사고 포도도 사고 배도 사고 또 뭐야 딸기도 사고 엄마가 아이고야 그만하고 그냥 과일 사자 하겠죠. 왜냐면 너무 말이 기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하의어를 하위어라고 해도 돼요. 하의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다 그래요. 그래야지 언어 사용이 경제적이에요. 딸기.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다 그래요. 하의어들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의 공통점은 하의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극히 일부분인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상의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를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로도 충분하죠? 딱 봐도 아시겠죠? 얘는 필기예요, 필기. 요약 정리집이 아니라 제 스타일의 필기예요, 필기. 판서. 하나만 더 해두면 돼요. 요약해 줄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분절성이 있어요. 분절성. 나누기 좋아해요. 나누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내가 잘 못 가르쳐 가지고 학생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했더니 때렸어요. 그럼 고소할 거예요.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뺨 한 대 때렸습니다. 맞아야지. 근데 이렇게 맞았어. 그럼 이건 뺨하고 턱하고 같이 맞은 거잖아. 뺨 때리겠다고 해서 턱 때리면 안 되죠. 그죠? 자, 뺨하고 턱의 기준은 누가 나눈 걸까? 물론 여기 턱 어쩌고저쩌고 사전적인 정의는 있지만 뺨하고 턱을 정확히 여기 몇 센치를 가르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다 다른데. 기준이. 왜냐면 얼굴 큰 사람은 이렇게, 작은 사람은 이렇게. 그치? 뺨하고 턱의 기준을 나눈 것은 말이 나눈 거예요. 말이. 언어가 나누었기 때문에 뺨하고 턱이 이 세상에 언어가 나누지 않았다면 뺨하고 턱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로 묻히는 거죠. 언어는 나누기 좋아해요. 옛날에는요. 그게 빛을 보면서 화려한 색깔을 5색이 창연하다 그랬어요. 3색이 영롱하다고 했고. 하지만 지금은 자 물어보자. 진짜 초반이니까 물어본다. 나중에 이거 틀리면 다 죽어. 7색깔 무지개를 뭐라 그래요? 무지개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다 알잖아. 이제부터 보호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외래어 표기법에 오우는 없습니다. 레인보가 맞아요. 레인보가 외래어 표기법에 정확한 거예요. 창문도 윈도예요. 이 세계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걸그룹은 레인보우죠. 진짜 얘한테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내가. 나의 걸그룹의 시초가 카라하고 레인보우 이쪽이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진지해요.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한쪽은 탈퇴하고 한쪽은 없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됐죠. 해체하고 그래서 언어는 나누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특성이 대략적으로 10개, 12개, 13개 이렇게 말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고 공무원에 맞게 공부하는 것은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죠. 특별히 따로 정리하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사회성은 약속, 역사성은 변한다, 자의성은 공통점 뽑아서 자의성은 뭐가 된 거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분절성은 나누기 좋아한다, 추상성은 공통점. 이런 식으로 좀 리듬을 타서 외워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죠. 오늘부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 이후로는 저는 언어의 특성은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에서 시간 많이 쓰고 있는 게 시간 아깝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문제에 얘가 나오면은 하겠지만 따로 이런 식으로 이론 정리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PT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특별하면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이에요. 얘도 가끔가다 아주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언어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오늘 드린 거 여기 4쪽부터예요. 4쪽에. 요게 내용이 그거 똑같아요. 그 교재 내용하고. 교재 내용 긁어온 거예요. 표지 이쁘네요. 하이 클래스니까 하고 제 이름이 문정호니까 호도 괜찮겠네요.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동일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 기능이 뭐냐? 자,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뭐예요? 필기의 판서의 기능. 근데 얘가 있는데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던졌어요. 그럼 뭐야? 무기의 기능. 그치? 괴롭히는 기능.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이걸 선물로 줬어요. 그럼 뭐야? 선물의 기능. 기능. 언어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서적 표현의 기능. 누가 못해 이거를. 제목만 보더라도 금방 다이렉트로 왔다 가죠? 그렇죠. 표현적 기능. 다른 말로 정서적 기능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설명적 기능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장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안 외워도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책하고 좀 순서가 다른데 뭐 표출적, 지령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지령적 기능 하나.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거기 여러분들 제가 드린 4쪽에 보면은 2번에 감화적 기능, 지령적 기능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그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만약에 자 여기서 감화적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야, 밥 먹어라. 가 바로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용어들은 전부 다 기출을 중심으로 용어를 짠 거고 이 PPT나 내용은 전부 다 교과서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자, 여러분들 철수야, 밥 먹어라. 명령했지. 솔직히 A, B 중에서 뭐가 더 와닿아요? C까지 해볼게. C가 제일 좋죠. 밥 먹어라. 자, 모든 언어는 명령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밥 먹어라 하잖아. 이것도 솔직히 이해되죠. 이건 솔직히 좀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알겠어요? 교과서가 감화적 기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 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명령적 기능, 언어의 지령적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감화라는 말이 어떨 때 감화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야? 뭐 감동하고 차이가 있지만 감화라는 것은 그래 내가 만약에 종교의 세계를 몰랐어. 근데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또는 법당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이제부터 나는 교회 다니는 행동을 해볼래 하면 감화된 거죠. 감동 받아서 그래 한 거잖아. 된 거잖아. 자, 밥 먹어. 먹어야지. 그 명령이 통했죠. 그럼 감화된 거죠. 그래서 감화적 기능이라고 해요. 솔직히 이런 걸 안 쓰고 얘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기출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감화적 기능. 여러분들 의미가 바로바로 와닿지 않죠. 조심하세요. 제가 아까 보면은 솔직히 사회성하고 역사성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사회성하고 역사성은 금방 와닿잖아요. 근데 와닿지 않는 게 뭐 있어? 추상성하고 자의성이죠. 그런 것들은 좀 한 번 더 공부해놓고 두 번 더 공부한 다음에 그냥 까먹지 않도록 해야죠. 그냥 지금 어려워 이거 금방 하지. 친교적 기능, 미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 다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좀 보면은 관어적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 중요치는 않아요.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 제가 준 프린트에 5쪽에 보면은 관어적 기능, 메타적 기능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동일한 기능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어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이거 전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중요치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면은 거기 얘가 그렇지. 영어의 파더는 거기 아마 6쪽에 얘가 있네요. 우리말의 파더는 우리말의 아버지다 했단 말이에요. 저 파더 정도는 씁니다. 자, 영어를 극히 무식하거든요. 정말 영어는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이에요. 파더 정도는 씁니다. 무식해서 못 쓰면 이 정도는 씁니다. 자, 영어의 파더는 우리말의 아버지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식의 문장은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지만 일본어도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어때요?
말로 언어를 설명했죠.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언어로 언어를 설명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언어로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다 그렇게 언어로 언어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그것도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지. 언어로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 관어적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 시험에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간단하게 사례나 설명을 준 다음에 1번 뭐냐? 그러면 1번 표현적 기능, 2번 지정적 기능 이렇게 말이 내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 좋아요. 아 이건 쉽잖아요. 쉽잖아 이런 것들. 철수야 우리 끝나고 나서 저 뭐냐 짬뽕 먹을까? 아 사교적 기능. 그치 사교적 기능. 미적 기능은 문학, 시 쉽잖아 이런 것들. 그냥 뭐요? 관어적, 메타 언어적 이런 거에만 주목하면은 이건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쉽다고 국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아까 제가 강의 계획 설명하는 데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강의라는 게 완곡이 있어야 되고 리듬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4시간 동안에. 오늘 계속해서 첫날이라서 어려운 것만 했다가 다 집에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편안한 거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첫 단원이니까 갈수록 어려운 게 많아지니 이따가 집에 갈 때 과제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6쪽에 빠르지 않죠 진도? 3번에 언어의 분류가 있죠. 여러분들 6쪽에 보면은 언어의 분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6쪽에 제가 뭐 넣어놨냐면은 첨가어,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가 있는데 잘 봐. 우리 한국어는 첨가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 굴절어, 고리버, 포화어는 공부 똑바로 해.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걸 다 싹 다 외운단 말이야. 싹 다 외운단 말이야.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이 세상의 언어는 크게 봤을 때 첨가어,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 4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나 독어는 굴절어에 속하고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는 고리버에 속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를 처음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돼.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이걸 다 싹 다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자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스터디한다 해봐. 자 너 굴절어가 뭔지 말해봐. 그럼 뭐야? 낱말에 따른 첨가하지 않고 이 미련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 굴절어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교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첨가어에 속한다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터디해가지고 너 고리버에 대해서 말해봐. 어미의 변화나 접사 등 문법 정강이라고 조심했다. 그거 맞는데 뒤에 있는 부분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땡. 이런 식으로 스터디가 미련한 스터디인 거죠. 자, 봐봐요. 세상에는 첨가어,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 등 이런 식의 형태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말은 첨가어, 다른 말로 교착어에 속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고 끝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면 첨가어는 뭐고 교착어는 뭐냐? 한자를 알면 더 좋아요. 한자를 알면은. 이 첨가할 때 첨자가 더할 첨자고 그 다음에 교착어 할 때 교자가 악교 교자로서 악교 뭐 하는 거예요? 붙일 때 쓰는 거죠. 우리 한국어는 뭔가 뒤에 붙는 말이 따라 붙어요. 이거 이제부터 조사 설명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갈게요. 간다 하고 싶은데 이러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말 할까봐 그냥 편한 말을 썼어요. 문장 잘못된 거 없죠? 어법상 잘못된 것도 없어요. 자, 흔히 많이 쓰는 거죠. 이거 지금 못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은 첨가어가 이런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우리말은 이렇게 명사나 명사 뒤에 채원이란 말도 안 쓸게. 명사 뒤에 이렇게 뭔가 말 붙여요. 철수가, 철수도, 철수를, 철수냐, 철수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는 조사라 그래요. 조사.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영어는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영어 이런 거 없죠. 중국어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조사 붙는 거. 참고로 앞으로 이제 지나보면 알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해요. 제 정치적인 색은 있지만 안 해요.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기독교지만 부처님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근데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해요. 딱 하나 제가 편향된 거 딱 해서 일본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전문법 하면서 우리 근대 국어의 그런 양상을 살펴보면은 첫 죽여야 돼요. 하여튼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일본어도 우리와 같은 첨가어이자 교착어예요. 같은 계통이에요.
걔네들도 보면 조사 붙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첨가어인지 알겠죠? 조사를 첨가 더하는 언어예요. 영어는 이런 거 없잖아요. 영어는 관사 쓰잖아요. 관사. 이제 그리고 이거 못 알아들을 텐데 앞으로는 한 100만 번씩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동사와 동사 모르겠죠? 동사와 같은 말은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요. 이 말 모른다는 거 지금 알아요. 이렇게 우리말은 뭔가 뒤에 어미 붙어야 돼요. 철수가 집에 가가 아니라 집에 가다, 집에 가냐, 집에 갈까,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뒷말이 붙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앞에 있는 명사인 얘네들보다 중요한 말인 이 파란색들보다 이 뒤에 있는 얘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철수가 학교에 가다와 철수도 학교에 가다는 의미가 확 떨어지죠. 우리말은 이 뒤에 붙는 말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 모르는 거 알아요. 어미가 붙어서 그 말을 풍성하게 쓰는 말이라 그래서 교차어 또는 첨가어라 그래요. 얘네들이 보통 그거에 속해요. 하지만은 영어와 같이 낱말에 다른 말을 첨가하지 않는 것은 굴절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미나 조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서 말의 뜻을 드러내는 게 바로 중국어예요. 중국어. 참 재미있죠. 참 재미있어요. 이 봐봐, 좀 어디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자기들이 중화라고 하잖아. 그치?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중화 반점이죠. 중화 사상이죠. 중국 음식이 세상의 중심인가? 자기들이 옛날부터 중화라 그랬잖아요. 대륙이고. 근데 전부 다 보면은 한국, 일본, 만주, 몽고, 베트남 전부 다 붙는 나라들이잖아. 재밌죠? 얘네들은 전혀 다른 고리버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첨가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옛날부터 이거 보면 전부 다 한자 문화권에 들어있잖아. 이걸 다 갖다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네들이. 왜냐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근데도 그걸 한마디 끽소리도 못하고 전부 다 한자를 받아 쓴 거죠. 한문을. 한자와 한문은 다른 거예요. 한자와 한자어와 한문은 다른 거예요. 한자를 이루어서 이거 하고 학교하고 학교에 간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자 문장 문화권에 살았어요. 한문 문화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내가 만약에 4대 부집 아들로 태어났어. 물론 노비로 태어나거나 백정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4대 부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겠죠. 여자들은 미안해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이게 달랐으니까. 물론 노비로 태어나는 거나 백정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하지만은 4대부 남자로 태어나는 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4대부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야 돼요. 보통 과거 시험 합격의 기준이 30대 중반에서 말 사이예요. 평균 연령이. 근데 그거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대체적으로 평생에도 못 붙죠. 근데 그 학문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걸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치? 내가 학식 수준이 딸려서 배경 지식이 없는 것과 글자를 못 읽지는 않잖아. 근데 너는 글자 자체를 못 읽으니 4대부집 남자로 들어가면 먼저 한문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또 다른 제2외국어를 말은 아니고 글자로 네이티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영어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로 네이티브 하는 것과 말로 네이티브 하는 게 말이 훨씬 먼저 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보면은 한문의 세계로 못 들어가서 학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배꼽는 힘드니 세종대왕님께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를 못하니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글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학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나머지는 읽고 땡 쳐라. 알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타직렬에서 이게 뭐냐고 언급한 건 아니지만은 영어는 굴절어에 속한다라는 것이 선택지로 다른 직렬에서 다룬 적은 있어요. 영어는 굴절어에 속하지만 한국어는 첨가어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마디 정도만 좀 읽어두고 가면 좋겠죠. 우리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잘 봐요. 언어에 분류해가지고 우리 한국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첨가어에 들어가요. 왜? 조사와 어미가 형태적으로 첨가되잖아요.
그런데 계통, 분류, 역사적인 계통으로 따지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나 잘 모르는데 뭐 그 주라기, 예? 주라기 공부해 두세요. 주라기가 유주라기인지 우주라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공부 다 해두세요. 이게 다 메리어 표기입니다. 인생을 좀 나처럼 살아야 돼요. 그 옛날에 원시 이렇게 사회 가면은 그때는 인간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다가 분화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뭘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언어가 여러 가지 계통, 부족들, 족속들로 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인간들도 보면 여기저기 분화해서 살았겠죠. 그 원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조상들이 뻗어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는 뭐 뻗어나가서 하나의 우리는 알타이어의 조상으로부터 뻗어나온 거예요. 알타이어도 뭔가 조상을 더 가지고 있지만 알타이어족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타직열에서 아주 옛날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어나 터키, 몽고, 퉁구스어들이 전부 다 뭐야? 알타이어 계통에 속해요. 중국어는 알타이어가 아니에요.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알타이어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뭐냐면은 모음 조화가 있고 무슨지 모르겠죠? 두음 법칙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죠? 문법 배워야 됩니다. 다 문법 지식들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줄 잘 모르겠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은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지금 안 외워도 돼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로만 해두면 돼요.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 해보셨어요?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를 하는데 제2외국어가 내가 알기로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예요. 근데 그때 일본어를 해서 일본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어를 그때 살면서 독일 사람 본 적 있어요? 프랑스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쓸 일도 없지. 근데 일본 사람은 뭐 가끔 보고 좀 가깝잖아요. 일본어로 할 걸. 독일어 했거든요, 저. 독일어는 참고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어는 각 단어에마다 성 구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성에 맞게 관사를 달리 써야 돼요.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우리는 단어에 성 붙이지는 않아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는. 하지만 우리는 없나? 우리도 있는데. 뭐 할까? 좋다. 뭐부터? 나는 네가 좋아져.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우리말의 모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음이 있거든요. 하늘로 뻗고 바깥으로 나간 걸 양성모음이라 그래요. 세종대왕님 때 있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가고 안으로 들어간 걸 음성모음이라 그래요. 얘가 양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얘도 양성이 붙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어. 이거는 방언이고. 당연히 뭐예요? 먹다에 붙을 때는 밥 먹아 아니잖아요. 어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양성과 음성의 기준이 있잖아요. 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맞춤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저기 범인이 간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아가부터 해야 되겠죠. 야, 재빨리 잡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알겠죠?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비읍 해가지고 뭐야?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재빨리 잡어. 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9급 시험 나왔죠. 잡어가 나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왜 잡어가 안 되고 자바가 안 되는지를 문법적으로 그다음에 어문 규정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얘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옛날에 15세기, 16세기에는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설명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요거 좀 설명할 게 더 있는데 나중에 문법이 다 끝난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보면 목적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출풀이할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갔느냐?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기 국어의 특성을 한 번 더 들어갈 건데 요거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국어의 특성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 8쪽 제가 오늘 드린 거 있죠? 8쪽
교재 아니에요. 근데 교재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여기 팔 쪽을 펴놓고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이따가 마지막 시간은요. 이제 한번 패턴 해보면 돼요. 제가 막 하다가 자 우리 OX 봅시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10분이나 20분 OX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OX 해보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